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테크노 봉건주의의 시대입니다. 자,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이미 끝났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 중 누구도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입니다.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고요. 진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웠던 사람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테크노 봉건주의라는 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테크노봉건주의, 뭐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새로운 영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디지털 영토,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고 가치를 생산하는 일종의 디지털 농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기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테크노봉건주의는요, 플랫폼을 장악해서 지대,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걸 받는 게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자산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공장 같은 유형 자본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자본이 왕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대 디지털 인프라 말이죠. 이걸 가진 자가 새로운 권력을 주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바르파키스는 그 원인을 두 번의 큰 위기에서 찾습니다.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말이죠.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경제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부 자산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싹쓸이 한 게 누구냐? 바로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이었던 거죠. 이 돈으로 그들은 거대한 클라우드 제국을 건설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부의 불평등은 역대급으로 심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힘의 추가 정부나 시장에서 빅테크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우리 일상에서 SNS 쓰는 문제,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판도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AI랑 반도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벌이고 있죠. 미국은 달러를 거의 무기처럼 쓰고 있어요.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게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 달러 시스템의 통제권이 없는 나라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유럽 같은 동맹국들도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용은 다 내면서 정작 중요한 결정에는 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이 쌓아둔 비상금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압도적이죠. 이러니까 미국이 너네 달러 못 써 하고 동결시켜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자, 진단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럼 바로파키스가 내놓는 처방전은 뭘까요? 지금부터 볼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이고요. 그래서 논란도 아주 많습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이걸 본 서평가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칭찬일까요? 어쩌면 너무 단순해서 문제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뜯어고치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예 주식시장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회사 CEO부터 인턴까지 모든 직원이 똑같이 딱 한 주씩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다 같이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죠. 회사를 하나의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만 바꿔선 안 된다는 거죠. 국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두 번째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시스템에 정말 이상한, 좀 황당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나라, 즉 흑자국이랑 돈을 잃은 나라, 적자국이란 똑같이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의도는 알겠습니다. 전 세계 무역 불균형을 억지로 맞추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나 놀아서 돈 잃은 사람이나 둘 다 벌 주겠다는 거잖아요.
서평가가 이걸 보고 기괴하다고 할 만하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바루파키스의 이 주장에 대한 최종 평가는 어떨까요? 이 표가 딱 정리를 해주네요. 진단은 어떻습니까? 아주 통찰력 있다, 기가 막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잘 꿰뚫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처방은요? 유토피아적이다. 한마디로 아름답긴 한데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평가는 이 책을 이렇게 부릅니다. 21세기 버전의 유토피아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라 그냥 소설에 가깝다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이나 복잡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너무 순진하게 봤다는 아주 뼈아픈 비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그가 제시한 해법은 환상일지 몰라도 테크노 봉건주의라는 진단 자체는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지금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줄 아주 강력한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기가 막히게 정확한데 의사가 내놓은 처방전이 그냥 공상소설이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요?